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며 방산 수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보라매는 최종 점검을 마치며 실전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는 물론 육해공군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며 빠르게 군사기술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무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것에 일조했습니다. 세계 강국들은 이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KF-21 전투기에 대한 기대가 대단한데요. 이에 보답하듯 한국산 KF-21 전투기는 5세대급으로의 진화를 위해 차세대 미래 전투기를 위한 제반 기술과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없이 실전 작전 비행을 연속적으로 성공시키며 안정성 테스트까지 꼼꼼히 통과시키자 유럽 국가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서유럽 국가와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산 보라매 전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근국의 전쟁으로 인해 독일과 가까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이 한국산 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나토 회원국들은 대한민국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방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FA-50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한 이후 한국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으로 성장할지, 미사일 무장체계는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과 KF-21 전투기 향후 기체에 대한 공동개발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의 경우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화력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술기로 당초 계획은 기존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것은 단계적 차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화력체계를 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천룡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체계를 국산화해야만 합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단계적 진화 개발을 거쳐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것이 당연한 수순인 만큼 그에 합당한 무기체계까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진행한 KF-21 전투기는 상보복합 연계 비행을 통해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발포 영상을 확인한다면 KF-21 전투기가 다목적 전투기로서 면모를 완벽히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부 무장창 설치와 매립식 무장창 개발을 통해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무 장체계를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장비를 탑재하여 대한민국 국내 생산 부품들이나 기술력을 확장하며 5세대급 이상으로 진화할 기미가 보이자 많은 국가들이 그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국산화 장비가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성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 가동률 부분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전투기 가동률은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FA-50 전투기의 한국산 부품 부족률을 꾸준히 낮춰왔으며 이제는 약 15% 이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KF-21 전투기의 부족률은 약 24%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항공부품 국산화율이 높아진다면 그에 비례해 가동률 역시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효용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기존 KF-21 전투기 부품 생산 거점을 무려 3배에서 4배 이상은 증설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예 미국산 대신 주력 전술기를 모두 KF-21 전투기로 대체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항공유지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군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양산이 시작될 KF-21 전투기 개량 사업과 동시에
전투기 항전 장비 및 전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한국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결국 한국산 전투기의 다양한 이점을 확인한 폴란드는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의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국제 안보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방비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의 전투기인 미그-29를 지원했는데 계속되는 전쟁 상황에 무기고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가장 먼저 대한민국 방산무기를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한국산 방산무기 구매 이후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속도의 빠른 납품에 전 세계는 화들짝 놀라며 한국에게 높은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구입하고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차 강국인 독일까지도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FCAS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스페인까지 합류하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항공 관련 기술이 부족한 독일을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독일산 전투기가 없는 만큼 독일은 자국산 전투기보다 공동으로 개발하는 컨소시엄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 자신들이며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말의 갑질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로 항공기 실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프랑스 다소에게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FCAS 프로젝트에 회의감을 느끼고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 대한 항해 메시지 겸 대체 옵션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미국산 전투기 결함 문제는 F-35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핫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연달아 결함을 일으키는 F-35 전투기의 모습에 해당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잃은 독일의 전투기 도입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직후 새로운 전투기를 찾던 독일에게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을 때 인도 가능한 시점이 2030년임을 감안한다면 KF-21 1차 물량이 완성되는 것은 2026년 예정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F-21 전투기가 마침내 양산에 돌입하였으며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120대를 목표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마하 2에 가까운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또한 8개의 극초음속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한국산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부착으로 인해 전천후 탐지 능력까지 높아져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 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만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된 전폭기보다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에 인정받아 유일한 미국산 전투기의 대체제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언제나 지적되는 KF-21 프로젝트의 단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을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호주와의 관계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독일 등 다양한 나라들이 KF-21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수출용 KF-21 전투기를 제작하여 반드시 판매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해외 수출을 성공해야만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투기 성능의 개량입니다. 현재 한국 KF-21 전투기 블록1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되는 세미스텔스형 전투기이며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에 더 많은 전력을 쏟아 제작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KF-21 블록1 전투기가 제작되고 블록2 전투기의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2는 5세대급 전투기로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마지막 단계로 보여지는 블록3는 5.5세대 혹은 6세대급급 전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원래 계획보다 약간 더 상향된 기술을 적용하여 KF-21 전투기를 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급 전투기에 가까운 전투기 기술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해당 비용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KF-21 전투기의 수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의 개발 이전에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간 한국 공군들은 미국 전투기를 사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지도 못하고 정비 요청에도 미국은 느리게 대응해 대한민국은 이러한 갑질을 모두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국산 전투기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국 KF-21 전투기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완벽한 부품 국산화를 실현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벽히 국산화된 엔진을 장착했다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산 엔진 제작에 대해 반대파의 입김이 거셉니다. 그들은 한국의 실패를 예견하며 지금처럼 미국산 엔진을 계속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무기 독립을 위한 부품 국산화를 완전히 손 놓아버린다면 결국 한국은 약소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행동에 마음을 졸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당당한 무기 독립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